종이 빛나는 밤에 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매우 친정부 성향의 방송 안원구TV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시몬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밤 11시에 이 방송을 한다는 건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 자체로 지금 차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딱 시몬스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딱 요 시간대인 것 같아요. 잠자기 직전에 보통 11시쯤 방송 보시다가 아 이제 좀 졸리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시몬스 안의 목소리가 자 잠에 빠져듭니다. 하나 뭐 이렇게 왜 최면 걸 때처럼 굉장히 좀 목소리가 부드러우셔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한번 딱 이렇게 주잖아요. 네, 최면 걸 때는. 그렇죠. 최면술사 시몬스 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들어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계시고요. 팡팡님, 곤쟁이님, 파파게노님, 비비피파라님, 이민영님, 권혁기님, 마음하나님, 이반 로그님, 박은희님, 밝은미소님, 알로에님, 일절만님, 네, 쭉 내려가서 산책님, 빵순이님, 정조대 김건희님, 예, 반갑습니다. 뭐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순간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정조대라는 이야기가 또 막 화제가 됐어요. 정조대왕이 아니고요. 네, 정조대왕함.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데모로 지정이 됐다고. 아, 예. 그 지금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뭐 정조대왕함을 건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들을 데모로 지정을 하나 봐요. 원래 그 배는 진수식이라 그러죠. 네네. 진수식을 할 때 여성이 가서 커팅을 하는 걸로 진수식 그 오픈 그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세라모니를 네. 커팅을 하는 분으로 여성을 그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바다가 좀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여성처럼 뭐 잠잠해져라 뭐 이런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 그런 건 어쨌든 배를 아마 그 여성으로 이름을 짓죠 보통은. 배는 여성성이 네네네. 붙이죠. 네네. 우리 영어는 성이 없는데 보통 이제 라틴어 계열에서는 여성 명사로 이제 배에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그게 지금 현재 뭐 지금 그 간다고 지금 뭐 일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뭐 아니 요즘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활동을 안 하셔갖고 제가 좀 많이 서운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님이 활동하실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카톡하고 페북으로 연결 안 돼 있나요? 네, 그쪽은 그런 SNS 활동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쉽게도.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몸 풀고 있는 것 같아갖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또 아이디가 보여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청장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가 조금 바쁜 주입니다. 저한테는. 네. 여러 가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론스타요. 예, 론스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돈을 지금 내놔라. 한 5조 정도 소송이 걸려 있죠. 5조 7천억인가 하는 네. 소송을 걸려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5조 7천억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줘야 되죠. 네. 주면 안 되죠.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논리로 우리가 왜 못 주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지금 찾아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 7천억의 그 국고를 청장님이 이렇게 딱 세이브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이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공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10%만 달라고. 10%도 작지 않을까요, 사실? 10%면은 5천억 아닌가요? 그래요. 5,700억. 어쨌든 우리 국민들 세금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돈의 고하를 떠나 가지고 일단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참 우리 청장님 답답하셔요. 저 같은 이 얄팍한 사람은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일단 쇼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정부 측하고. 그러면 이제 야 이거 10%만 띄워주면 내가 이거 완전 소스 제대로 줄 테니까 우리 국고 6조 정도를 세이브하자. 근데 지금 그 미국 연방법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네. 그 지금 미국에 또 가야 될 수도 있고. 미국에요. 오. 미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텍사스 네. 론스타의 그 본사가 텍사스에 달라스에 있잖아요. 네.
그 텍사스에 있는 그 법원 연방 법원에다가 이거를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는 소송은 형성해소 또는 확인해소라고 네. 하죠. 론스타가 우리 한국의 은행을 살 수 있는 그 업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자기들이 그 론스타 돈으로 다 산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론스타 돈은 100%는 맞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계속했죠. 네네네. 그게 산업자본으로 판정이 되면 은행을 살 수가 없는 게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뚫고 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논리가 지금까지 대응했던 논리와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찾다 보니까 론스타가 다 샀다고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론스타의 돈은 한 60% 정도밖에 안 들었고 네. 한 40%는 다른 돈을 끼워가 샀더라고요. 그럼 그 40%가 그러니까 론스타 60% 론스타도 이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지금까지 대응했던 논리였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었던 자본 중에 40%는 외부 자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론스타라는 펀드에 론스타 포죠 정확히 네. 말하면 펀드에 돈은 들어오면은 GP와 그 LP들이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 네. 운영자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합해서 이제 우리 펀드가 구성되는데 다 신고가 돼 가지고 이미 있던 돈으로 샀다고 해야지 정상적인 론스타의 자금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론스타가 한국 당국에다가 신고할 때는 론스타가 전부 다 산다라고 해놓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네덜란드 쪽에 있는 뭐 은행 창투회사 또는 뭐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의 무슨 기금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네. 이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나중에 돈을 줄 때도 우리가 론스타한테 주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우리한테 중재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주는 돈들을 각자 이제 그 론스타 전부 다 론스타 거라면 론스타한테 다 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니까 론스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줄락하면 그게 실제 어느 나라 주인이 어느 나라 소유가 있는지 그렇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정에 따라 가지고 다 주는 방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상호주의에 의해 네. 협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그 법무부가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돈을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어쨌든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저라도 나서서 하겠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이제 200분 되셨거든요. 200명한테 오픈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소스인데요. 이게 뭐 MBC 스트레이트라든가 아니면 KBS라든가 뭐 이런 데서 뛰어들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 네. 그래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고 네.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점점 되는데 안홍구 TV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10분이 늘어갔고 지금 현재 210분이 보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야기는 그거는 따로 이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안홍구 TV의 이 실시간 참여자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저도 궁금한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하고 네. 내용을 다듬어도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죠? 정말 이게 좀 내가 묻고 그 싶은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어떨까요?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실시간 500명이 되면 상타를 한다. 11시에 밤 11시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상타를 해갖고 방송을 마무리한다. 뭐 이런 거. 그런 뭐 다 나가겠죠. 지금 현재 이제 구독자가 17,700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느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채널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로 사실 다른 유튜브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우리 김 선생 유튜브 정도가 네네. 제대로 된 내용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은 뭐 그냥 그
드러나 마나한 이야기들을 뭐 네네. 너무 이렇게 폄훼하나요? 다른 유튜버들을? 뭐 아닙니다. 뭐 없는 데인데요. 뭐 어차피 그분들이 볼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또 그 내용들이 퍼져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작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오디오로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팟빵도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꾸준하게 늘고는 있는데 사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하루빨리 이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네. 사실 실시간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좀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네네. 숫자가 적으면은 네. 조금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맥이 네.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 데리고 오십시오. 그 지금 옆방에서 자고 계시는 가족분들 있잖아요. 일단 깨우세요. 야 일어나 핸드폰 좀 줘봐. 그래서 일단 접속부터 시켜 놓으셔라. 우리는 어차피 이게 허수인지 뭐 실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알람 설정 것부터 해야 네, 일단 주변 사람들 깨워갖고 가족들 폰부터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다. 김 선생 왜 이렇게 나대냐 이렇게 댓글창에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김 선생 안 나오면 보고 싶을 텐데 왜들 이러시죠? 근데 내가 계속 김 선생 그런데 지금 김 선생이 지금 당 준비 창당 준비위원회 대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커밍아웃을 하시죠. 네. 여기 아나운서 제가 TV에서도. 열린민주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그 합당을 하고 그 이후에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계속해서 또 다른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제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는 그럼 김 대표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김 선생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네. 투잡이니까. 예, 맞습니다. 또 선생 계속 그렇게 불리다 보니까 선생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런 이 직함에 대한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선생님이 네. 사실 좋은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렇게 네. 했는데 대표는 그냥 어쨌든 대표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사장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당의 대표는 그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뭐 불러주는 게 좋은 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원래 좀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기자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김 선생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럼 창준이 대표님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져갖고 사람이 웃지도 못하겠고 막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아령을 몇 개 단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무겁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죠. 어제 이제 국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갖고서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예, 지금 뭐 언론마다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 것 같은데, 청장님 혹시 문자를 어디다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걸로 좀 약간 좀 구설수나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보내야 될 걸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든가. 뭐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없고요.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바로 삭제를 하죠. 요즘에는 또 삭제 기능이 있으니까요. 네. 상대방이 확인하기 전에. 그렇죠. 저는 이제 문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혹시 지금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노하우를 하나 딱 전수를 해드릴게요. 이게 누나가 썸녀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지루한 썸녀 이 관계를 정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누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건이 누나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건이 누나한테 야, 내가 술 살 테니까 나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럼 반응이 올 거야.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네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걸 물 때가 있어요. 나는 술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물면 됐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물고 그러면 너무 신뢰가 많았다고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술 한 잔 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술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신박한 이야기 같은데 뭐 그 상황을 내가 잘 와닿지는 않는데 네네. 하여튼 뭐 듣기에는 뭔가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뭐
그 하나의 방식인 것 네.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써먹던 아주 예전인데 지금 하면 욕 먹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 돼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문자 메시지 하니까 이제 어제 국회에서 권성동 그 현재 이제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기자한테 포착이 됐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구설수가 많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총평을 하시자면 저거 보고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셨나요? 그럼 저는 저걸 보고 이제 우선 그 내용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도 보니까 저 시간이 지금 저게 그 11시 정도에 오전에 보낸 건데 네. 저거를 보고 있었던 시점은 4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오면은 했다는 거를 그러고 또 국회 안에서 저런 내용을 보면은 언론사에서 저걸 다 땡겨 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보일 줄 알고 저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의도한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도 잘하고 있네요. 네네. 그다음에 또 뭐라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 총질하던 여기서 당 대표라는 건 이준석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준석을 이제 그 내보내고 나니까 네. 우리 당 잘하고 있다. 그렇죠.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한 이야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 대표 대행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성동이가 네. 내가 당 대표로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내한테 이런 문자까지 보내는 사이다.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내부 사정이 네. 그 당 대표를 뭐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6개월 동안 당원권만 정지돼서 다시 복귀하는 동안에 비상체제다라는 네. 사람도 있고 아니 이 상태로 빨리 그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다음 당 대표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권성동이 그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한테 이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문자까지 보낼 정도니까 너들 나를 핵심 중에 핵심이야. 네. 윤핵관의 핵관 중에 핵관. 그렇죠. 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당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내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한 자랑 혹은 메시지를 주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로 일단은 읽히죠.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애초에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 보는 시차도 네. 이거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온 거를 지금 방금 왔는 거를 안 볼 수 없어서 보다가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 11시에 왔는 거를 4시에 일부러 그 다 볼 수도 있는 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회관이 아니라 의원 그 회의실에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도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권성동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야한 사진 보다가 이게 그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을 누가 땡겨서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고 한번 그렇게 당해 봤으면은 뭐 100% 인식하고 그렇죠. 이런 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예 핸드폰을 안 보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그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근데 이거를 일부러 꺼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고 보시는 게 청장님 생각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모티콘이었어요. 아, 이모티콘이 또 있었나요?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엄지척하는 거. 아, 그러니까 권성동이 대답을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짠 하고 이모티콘을 보낸 거거든요. 저런 것도 보낼 줄 알기는 안 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답장을 한 게 윤석열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의심하는 게 그거죠. 네. 우리가 어디로 봐도 저렇게 아니 그 다 띄워주는 컴퓨터도 빈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네. 저런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보낼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기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투가 되게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해석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대통령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분이 아니겠느냐. 소위 비선으로 보는 비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근데 2층과 5층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거 의혹들이 있는데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보면. 글쎄요. 뭐 어쨌든 뭐 이 카톡이잖아요. 뭐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입니까? 텔레그램을 쓴다. 텔레그램도 쓰겠죠. 그분도. 네. 텔레그램을 쓰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저거를 직접 나는 저도 텔레그램을 쓰는데 네. 이 지금 이모티콘을 저렇게 쓰는 거는 저도 지금 안 써봐가지고 모르거든요. 그 텔레그램을 보통 쓰는 분들은 되게 진지하거든요.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가 카톡으로 무슨 단톡 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걸 보통 텔레그램을 쓰고 있어갖고 저도 텔레그램에서 이모티콘 쓰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모티콘은 그 카톡에는 이모티콘을 이제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데 텔레그램은 사실 쓰는 이유가 보안 때문에 쓰는 맞습니다.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다 이제 텔레그램을 쓰는데 네. 텔레그램에 저런 이모티콘을 써본 적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도 이모티콘이 되는구나 싶어갖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여성스럽고 섬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비밀스럽게 텔레그램으로 이런 여성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설마 그것까지 시키진 않겠죠. 그렇죠. 저런 내용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의혹이 이 두 분이 40년 지기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 지금 사적인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경어체 아닌가요? 대화가? 근데 둘이 사이가 뭐 친구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로 둘이가 서로 그 어느 정도까지 친구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옛날에 어릴 때부터 강릉에서 만나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던 사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어체까지는 사실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두 사이의 관계가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있고 나이는 동갑.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의혹이 되고 있는 메시지가 많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보면 4시 13분에 이 사진이 포착됐는데 사진이 포착됐을 때 이모티콘이 온 게 1시 39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11시 50분쯤에 대화가 끝나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1시 반에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권성동은 또 4시 13분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순간에 이게 찍힌 거거든요. 그 찍을 때 좀 끝까지 다 했으면 그 의미도 좀 더 잘 알 텐데 기자가 좀 더 기다렸다 찍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더 찍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더 찍은 게 있겠죠? 설마 이거 딱 하고 권성동도 걸렸다 하고 안 찍지는 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찍었을 테니까 다음 메시지도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그 캡처한 언론사에서 보내준 것만 요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좀 그 뒷면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강기훈과 함께 하고 손가락에 가려져 있는데 밑에 자동 완성 문구들을 보면 들어가서 뭐 이런 게 뜨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이제 타이핑을 했던 건 강기훈과 함께 들어간다 정도의 의미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들자는 분명히 들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청와대 들어간다 이렇게 대통령실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기훈이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대통령실에 가서 뭐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늘 지금 보니까 새로운 의혹이 있는데
강기훈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교롭게 대통령실에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답니다. 뭐 직책은 모르고요. 직책은 모르고 대통령실에서는 동명이인이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또 이름이 네. 자유새벽당 네. 뭐 이런 그 당이 뭐 우리 김 선생은 당을 만들어 봐가 알겠는데 자유새벽당 같은 당이 또 있는가 봐요. 네. 그 당의 대표로 전 대표죠. 예. 전 대표인가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채용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그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준석 씨는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고, 네. 그걸 이제 어쨌든 윤리위원 심판원에서 그 사람을 내보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준석의 대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강기훈으로 보고 했다. 네. 그런가요?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네네.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젊지는 않고요. 네. 4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80년생. 80년생. 예. 그러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이준석 씨하고?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씨는 그보다 더 어리나요? 네네네. 뭐 이준석 그 씨가 정도면 뭐 청년으로 현재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85년생이니까 5살 사이가 맞네요. 예. 뭐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203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예. 43세는 청년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이 맞으니까 그렇죠. 이준석의 대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저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몇 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런 말도 않고 요 사진만 SNS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준석의 거의 뭐 양아버지 같은 그 존재잖아요. 양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니까. 네네. 이제 그러고 정치 입문을 그 유승민 씨를 맞습니다. 통해서 네. 입문을 했고 하니까 아마 정치적인 대부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렇게 큰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2030 젊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이준석 씨가 노리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뭐 요즘 무슨 그 어디 펜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이용하는 네. 거기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는 뭐 토사구팽이다. 근데 이 정도까지일지 몰랐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 펜코 쪽의 이 젊은 친구들이 약간 좀 지지층이 겹치는 게 홍준표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 보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윤석열 씨 앞에 동참한 그런 뜻을 그렇죠. 동참하는. 약간은 좀 윤석열 쪽으로 두둔을 하는 메시지를 홍준표는 내놨는데 그럼 둘이는 뭐 젊은 층들의 그 지지를 서로 그 경쟁하는 그런 관계인가? 지금 현재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권력에 기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아마 그 사람이 뭐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막 기생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뭔가 있을지도 모르죠. 네. 뭐 뭔가 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잡혔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됐을 때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너가 손학규한테 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라. 맞아요. 일종의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힐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더 성장해서 돌아와라라고 하면서 그때도 윤석열 쪽에 어떤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지방 정부를 잘 꾸려 나가려면
중앙정부랑 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뒤에 후자는 조금 홍준표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떤 큰 약점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네네. 참 이 문자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권성동은 이 문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씨는 지금 이 건 아니고도 네. 지금 여러 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네. 사촌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아들이 또 문제부터 또 그 9급 7급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거로 뭐를 잠재울 수 있다. 또 오히려 2030 세대로부터는 지금 역풍이 지금 일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는 전혀 그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당내의 어떤 그 계파 갈등이나 권력 투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일단 우선 그거 좀 계를 달리 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잘 설 자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뭐 6개월 뒤면은 다시 당 대표로 뭐 복귀하고 뭐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런 일을 안 벌렸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복귀시킬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동안에 지금 이 일을 동참해 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공천은 나중에 얘기가 하겠지만 되겠지만 당 대표로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 대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얻어서 가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을 날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정리를 하겠죠. 또 이준석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미 이준석을 날릴 때는 네. 이준석이 다시 국힘에서 어떤 그 터잡아서 뭐를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그럴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지금 시작했는 거지 이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좀 그 행보가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저도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뭐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강원도도 가고 저희 전라도도 가고 산도 등반하고 울릉도도 지금 현재 울릉도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집에 그냥 치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달리 할 일이 있겠어요? 네. 저는 뭐 그거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뭐 그거 외에는 뭐 달리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당 대표라서 당에서 무슨 회의를 주재하거나 할 일도 아니고 지금 당원 정권이 정지돼 있잖아요. 정지죠. 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산천 경계를 다니면서 네. 구경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어르신들 만나서 손잡고 술 춤도 하고,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고 네. 진짜 말하는 음주 가무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권성동 그 대표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이준석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실마리가 보이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이준석의 당원권이 정지가 됐던 건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 그 사건 이후에 7억 원의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게 윤리위에서 문제가 돼갖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JTBC 단독 보도가 계속 나왔었던 게 그 7억 각서의 윗선에 윤핵관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찰나에 권성동 대표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야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연이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7억 각서라고 하면은 그 이준석 씨가 그 성상납 사건을 네. 무마하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쓴 각서 문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7억이라는 각서가 뒤에 생길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7억을 써주고 투자를 했다는 그 각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각서를 가지고 어디에 쓰였냐. 각서 그러니까 어디 중요한 어떤 사건에 이게 그 매개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갑자기 지난 대선 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네. 그날 토론회가 막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그 후보들 토론회가 일어난 그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하다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안에서까지 계속 약간 치고받는 그런 모양새였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서 그 단일화를 해버렸죠. 합의를 네.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를 네.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7억 각서가 이용됐다는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그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네. 있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은 안철수에게 이준석은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너가 나중에 들어와서 당에서 결국은 한 자리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뭐 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안철수와 이준석은 또 이 상극 관계에 네, 맞습니다. 그 뭐 어째서 그런 정치적으로 상극 관계에 네. 돼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가 지금 그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지만 네. 그 뒤에 안철수의 그 추천하는 인사들이 내각에 아무도 지금 못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안철수의 존재감은 없었고, 네.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장제원이 뭐 그런 부분을 다 네네. 했다는 거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네. 안철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를 바라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 7억 각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7억 각서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보면 이준석은 이 7억 각서 하나면 날아간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되어 오던 이야기고, 네. 그러면 안철수 씨는 앉아 있다가 나도 그럼 그 자리를 내한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 수도, 이게 추론입니다. 네.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달리 지금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결국 복귀를 해보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7억의 각서가 만약에 네. 그 JTBC에서 지금 보도하고 나오는 그 이면을 우리가 보면, 이게 만약에 7억 각서가 계속 더 이렇게 나온다면 네. 대선 때 단일화의 그 매개가 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럼 거예요. 당선 무효까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게 정말 다 사실로 판명된다라고 하면 당선 무효까지도 일부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까지 이제 그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제 공개됐던 문자가 가져오는 파장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이준석을 날릴 생각이었고 이준석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매우 각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당이 잘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음 당 대표를 그 우리의 추론 뭐 합리적인 의심으로 네. 보면은 안철수가 또 당에 만약에 들어온 대로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도 안철수 쪽에서 추천한 인사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사전 포석이라고 봐야죠. 네네.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혼자 들렁 이제 앞으로 당 대표가 네네. 되시면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 대표 혼자서 당 대표가 뭘 하고 싶은데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준석과 그 배현진 사이를 보면서 알 수 느꼈죠. 있잖아요. 손 한번 잡아 주이소 그런데 안 잡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깨 툭 치고 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과의 관계입니다.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경찰국을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경찰국과 관련된 게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경찰국이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경찰국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그 생소하죠. 네. 경찰국이라는 거는 없었고 옛날엔 내무부 시절에 그 치안본부가 있었죠. 네네. 그런 이제 경찰이 그 치안본부 산하에 네. 그 경찰들이 소속돼 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이제 전부 다 지휘를 하는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찰국이라는 거는 법무부에서 검찰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검사들의 인사도 하고 이 검찰 전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거기서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지면은 사실은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거든요. 네. 조직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발상을 그 경찰국으로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국을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 밑에는 경찰국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지휘를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근데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은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는 못하지만 그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총장이라고 이름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네. 검사들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의 각각의 기관입니다. 네. 그럼 검사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기관을 모아서 총괄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라고 씁니다. 네. 원래 검찰청장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각 기관들을 전체를 단위 기관들을 전부 다 총괄한다고 해서 총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하면은 전체가 지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그 검찰국을 둬가지고 검찰총장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 명문화가 돼 있단 네. 말이죠. 법률에 위임이 네.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경찰을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 내무부 장관한테는 그게 있었던 거죠. 내무부 장관 밑에는 치안본부가 아예 있습니까? 아예 기구로 있었으니까. 네. 자기 근데 밑에.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국민들의 피를 흘린 결과죠. 네, 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일제세부터 시작해서 4.19 각 그 모든 그 또 민주화 운동하는 걸 탄압했던 게 그 앞장서서 했던 게 치안본부 다시 경찰청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경찰이 전부 통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내무부 가져 있었는데 그 경찰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행안부 속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저렇게 이제 난리를 네. 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모든 피로 이룩한 지금 경찰청 독립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국무회의도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졸속으로 그냥 네. 바로 경찰청을 만드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만약 이런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토론회도 붙이고 공청회도 붙이고 이 전문가들로부터 토론회를 여러 번 해가지고 네.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뭐 특위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다 검토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이걸 만드는데 네. 이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뭐 적기는 보고 족바가라고 했죠. 하죠. 좋아 빠르게 가 하면은 딱 끝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당황하셨죠? 자, 채팅창에서 그러면 경찰은 행정안전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거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지게 되잖아요. 네.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권이라는 거는 모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디를 위치를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채용, 승진, 그다음에 보직
이걸 경로를 전부 다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 공무원들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지금 저렇게 그 경찰 그 간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경찰직 공무원들이 저렇게 나서는 이유가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경찰의 형태로 오는 과정에서 정말 지난한 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개를 다 극복하고 지금 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이거 며칠 만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네.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해명이 더 웃겼던 게 대통령실에서 본사는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 뜻인가요? 근데 지금 이걸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 뜻이 아니면 대통령령을 누가 사인을 한 거죠?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도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얘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거짓말로 이건 대통령의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완전 총대를 메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판사 출신이고 근데 법조인으로서 쭉 살아왔던 사람이 네. 이 법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과연 저 사람이 법을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죠. 오히려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상민 장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뭐 기억하실 텐데 그 성접대 논란으로 문제가 됐었던 김학의 차관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검찰은 김학의의 동영상에 있는 얼굴로 김학의라고 식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원불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안경 하나만 차이에 두고 네. 좀 서로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혹시 이상민 장관이 원주별작을 간 게 아닐까? 근데 그 밑에 그 넥타이까지 똑같네. 그러니까 패턴도 그렇고요. 네. 이게 이상민 장관과 김학의 전 차관인데 이건 거의 무슨 도플갱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왜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그랬더니 하기스가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근데 빠꾸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경찰에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예. 그랬더니 경찰 내에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찰 대학이 그동안에 경찰의 그 수준을 사실 많이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저는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세청도 세무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세무대학도 이제 8급으로 이제 특채를 해요. 네. 경찰대학은 이제 경위로 특채를 하죠. 네.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나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그 4년 대학 생활 중에 네. 그걸 다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급 공채로 순경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아마 경찰 계급은 구조는 알고 있죠. 네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 경위가 초급 간부. 네. 그 이제 그다음 경위로 들어오거든요. 네. 경위 다음에 이제 경감, 네. 경정, 총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게 이제 경찰청장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한 7급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경위가. 네. 그리고 국세청은 8급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는 7급으로 아마 국세청은 그 세무대학이 2년이고 네. 여기는 4년을 하고 나서 네. 아마 그보다 좀 더 많은 그 위에 직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경찰대학 출신들이 사실 지금까지 경찰이 검사들에 비해서 네.
업무나 이런 법에 대한 그 소양이 좀 떨어진다. 네. 그렇게 했던 것을 경찰 대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마치 지금 경찰 그 특정 세력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경찰 대학하고 이 비경찰 대학 출신하고를 이게 갈라치게 해서 네.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하면은 결국 이제 이 동력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게 그 얘네가 그 경찰대학교를 나와서 7급으로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검사들도 그 바로 사법시험 쳐가지고 사법시험 치고서 높은 직급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연수 마치면 4급으로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럼 육사 나와서 2등병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육군사관학교 그럼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휘 계급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지휘 계급의 상급자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다 그 서로 수긍하고 네. 지금까지 해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 내부에 파벌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네. 이거를 지금 이 경찰국을 만드는데 그 경찰 대학생들이 전부 나서서 만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분이 그래서 판사 출신이 맞나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뭐 판사 출신인데 본인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전혀 치안에 관련된 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법에 위임해서 움직이는 거지 네. 개인한테 누가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행안부 장관 되니까 막 판사만 하다가 뭐 이 조직이 막 엄청 커지고 막 내가 보니까 자기가 왕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게 오더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오버해서 충성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경찰에서의 그 반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요. 뭐 전체 경찰 회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중간에 그거는 이제 그만두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움직여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경찰이라는 그 특수조직 물론 경찰청 법에 의해 가지고 네.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대접 공무원으로 이제 있는 건데 특수직 공무원들이죠. 네. 이 경찰이 이제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른 게 지금 또 국정원이 우리 국가의 그 국가 내에서 지금 정보 활동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외 정보 활동은 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비해서 그럼 그 국정원을 정보 활동을 못 하면 가장 정보를 공무원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경찰이에요. 네. 이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정보가를 쥐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검찰도 그 정보에서 경찰한테 밀리니까 네. 범죄 정보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옛날 범정이라고 하는 네. 요즘 수정관실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하던데 그 정보를 지어 가지고 경찰 정보하고에 대응하려는 그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찰 정보는 지금 우리가 보통상 이야기하는 그 캐비넷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검찰 캐비넷, 경찰 캐비넷 할 때 경찰 캐비넷을 열면은 정말 희한한 정보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워낙 또 방대한 조직에서 그 생활 밀접형으로 전국에서 또 정보가 수집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 모르고 이제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면은 네. 정보와 수사가 이제 한쪽에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힘이 사실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이제 국가수라든지 그 중앙수사부를 만들어서 별도로 수사만은 떼고 정보나 그 나머지 치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두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뭘 만들려고 해야 되지 이게 경찰에다 그건 다 받아놓고 그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의 그 기본적인 멘탈이라고 제가 보이는 게
그 성일종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요. 경찰 검사는 하는데 왜 우린 못하냐고 하는데 그럼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게 검사들이 이렇게 그 어떤 정책에 반발해 갖고 회의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경찰이 하는 거는 왜 안 되냐라고 지금 경찰 쪽에서도 그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성일종 의원이 그럼 검사를 해 니들이. 아 진짜 의식 수준이 완전 안 들어오면서 네네네. 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이 섞이기가 힘들 정도. 그 성일종 의원이 마치 때로는 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마치 뭐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이런 헛발질을 또 하네요. 네. 그 검사를 하면 되지. 검사의 노예인가요, 저희가? 검사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걸 그대로 인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도 그냥 공무원이에요, 일개. 네. 그렇죠. 검사가 뭐라고? 검사 나부랭이가.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검사 선생님들 이 옆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 갖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기문란이 지금 아직 제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휴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기문란이 났는데도 나는 휴가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모든 공무원들이 휴가를 써갖고 내수경제 그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참 이 국민들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대통령도 우리 본 적 있나요? 저는 이게 그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뭐 너는 지서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네. 그런 것 같아. 네. 정말 이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참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걸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30%는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현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30%는 이제 아직 외상값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표를 준 데 대한 외상값은 받고. 그거였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오늘 할 질문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게 딱 해결된 게 뭐냐면 직업군에서 자영업자만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요. 네. 외상값이었군요. 그치 외상값은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맞네요. 네. 지금 이제 일부 그 뭐 우리가 세제 개편이라든지 네. 또 모든 정책들 보면 재벌들 뭐 한테는 뭐 형사처벌도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네네네. 하고 모든 게 지금 그 이 재벌들한테는 지금 맞습니다. 그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또 부동산도 종부세를 네. 낼 정도로 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세금 안 매기게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일부 이제 외상값을 받았으니까 네. 이제는 뭐 그만둬도 관계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금 30% 정도는 외상값이 나와 있어. 아직 내한테 더 줄게 더 주고 가야지.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외상값 하시니까 지금 크게 외상 그 값 있는 분이 오늘 아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재용 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덕수의 빚이 아니라 윤석열의 빚인데 한덕수가 대신 갚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외상값을 지고 나면 내 친구가 가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근데 이재용 사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나와 있는데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삼성의 그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늘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내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삼성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지금 그 소송이 네. 회계 사기지요 지금. 네. 이 회계 사기를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을 축내고 네.
또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 삼성 물산하고 네. 제일모직하고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심각하게 그 분식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재무제표를 사실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상대방 삼성물산 쪽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사건이란 네. 말이죠. 그럼 그 여러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줬고 네. 물론 그게 이제 뭐 주식을 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봤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종신형에 해당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뭐 삼성 정도 회장이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그 다른 걸 사면을 복권을 시켜주면은 그거 재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만약에 유죄를 또 때리면 복권 시켜줘 놨는데 또 다시 또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복권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이 영향을 될 수 있는 주겠네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하겠죠 8.15에. 근데 우리 청장님 8.15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MB가 나오면 어떡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거든요. MB도 마찬가지예요. 네. MB도 지금 결과는 뭡니까? MB 그 5천억짜리 그 다스를 당신 거야라고 법원에서 인정해 줘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MB가 그걸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거를 5천억짜리를 갖다 줬는데 그 중에 뭐 100만 원이라도 내한테 주겠어요. 그렇게 찾아줬으면 내한테 고맙다라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차명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은 당시 법에 의해서 물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했고 그걸 계속적으로 주장 안 했다고 하면은 시효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뭐 국가가 뺏어오든지 네. 이 뭐 뺏어온다 하는 국가가 원래 들어와야 될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돈이 그 밖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횡령을 했다는 혐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삼은 게 없죠. 그리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 제기되고 있었던 해외로 빠져나간 이명박 재산들 네. 누가 한 사람 지금 찾은 게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면 복권이 되는 순간에 아, 저 사람 죄가 없었어라는 걸로 사람들한테 네. 인식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허탈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고 명분을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명박. 근데 이명박 사면 시켜주면 통합이 되나요? 나는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 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정말 뭐 아파가지고 못 저간다 하면 병원에 집어넣으면 되죠. 네. 치료는 해줘야 되니까. 네. 아파서 나왔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테니스 친다 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채팅창에서 그 산책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잠들다가 청장님 분노하신 목소리에 깼다고. 오늘 처음에 시작은 매우 편안한 시몬스 안으로 시작했다가 역시 MB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톤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극노하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감하신 분이 이제 듣고서 깨셨나 봐요. 이명박 이야기는 앞으로 근기어로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두 가지 꼭지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나와서 결국은 좀 파란만장한 어떤 국민의힘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암시가 아닐까. 그리고 혹시나 그 각서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경찰국과 관련돼서도 정말 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또 막 좀 빗소리 같은 거 들으시면서 숙면 취하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잘 주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국 또 이명박 이야기로 사람을 좀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네요. 네. 하여튼 뭐 여튼 그래도 잠은 자야 또 우리가 또 내일을 또 맞이하니까. 네. 홍대에
누워서 듣는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잘 자요. 잘 자소. 안녕히 주무십시오.